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버팁입니다. 네, 요즘 시장이 오를 듯 말 듯, 갈 듯 말 듯 상당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혼조장세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투자법을 한번 배워보고 공부를 하면서 가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월봉 추세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용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자, 월봉 추세 매매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누구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자법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도요, 쉽게 적용해서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법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투자를 하다 보면요, 이게 상승 구간에서도 늘 불안하게 조정을 주고 지금 꼭지인가, 사람들이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손절치고 나면은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좀 불상사가 있죠.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요, 손실은 또 짧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디든 사용할 수 있어요. 지수 투자를 하시든 혹은 업종에 투자를 하시든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든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월봉 추세 매매법. 월봉 추세 매매법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실게요. 뭐든지 이 매매법이나 매매 전략이라든지 뭐든지 원리를 이해하고 가셔야지만 그거를 내 걸로 담아 가실 수 있으세요. 월봉 추세란 무엇인지 먼저 한번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요. 매매 방법, 실제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 HTS나 혹은 휴대폰에 MTS를 켜시면은 주가 차트가 나오죠. 이렇게 월봉, 월이라고 적혀 있는 월봉을 누르시면은 월봉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제가 같이 이렇게 쭉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자, 상승 월봉에서 상승 추세란, 자, 아시다시피 월봉의 기준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상승 구간이 있죠. 월봉이 보시면은 양봉이 훨씬 많아요. 좀 이따가 제가 실제 차트를 한번 띄워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양봉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없진 않죠. 자, 음봉이 있더라도 짧게, 그리고 몇 개 안 되죠. 상승 구간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구간도 있겠죠. 월봉의 기준선이 하락할 때, 그때 보시면은 음봉이 훨씬 많고 그리고 길게 그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반등에 양봉 캔들이 없진 않죠. 그래서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은 뭡니까? 상승할 때는요, 훨씬 많이 양봉이 많고 많이 상승한다는 것이고요. 하락할 때는요, 훨씬 더 음봉이 많고 많이 하락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월봉 추세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이 두 가지가 바로 월봉의 이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매매하는 법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기준선이 상승 턴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양봉으로 올라가는 그 시절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매수로 대응하는데 이렇게 월봉이 상승 초입 단계, 그때 같이 들어가면은 가장 핫하겠죠. 그렇지만 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월 단위로 보시는 겁니다. 이번 달에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냐면요, 월 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매수로. 아시겠죠? 음봉으로 조정받는 달이 있어요. 그때는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때도 매수하긴 하는데 언제 매수를 하시냐면요, 월 말에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눌림목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월 말에, 음봉일 때는 월 말에 매수를 하시고 양봉일 때는 월 초에 매수하신 뒤에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상승 구간에서 투자하는 실전 매매법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어도 돼요. 언제까지 가냐면요, 바로 월봉 추세가 이렇게 꺾어질 때, 그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앞에 매수했던 것을 이제 매도 청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하셨던 혹은 여기서 매수하셨던, 중간에 매수하셨던, 초기에 매수하셨던 이 상승폭을 다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월봉 추세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꺾어지면은 그것을 바로 청산해서 이익으로 갖고 있는 거죠. 자,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을 뭘로 대응을 하냐면은 매도로 대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가 ETF를 한다면은 숏 ETF 아시죠?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숏 ETF는 뭐가 있죠? SQQQ나
혹은 QID 같은 것들이 있죠. 혹은 고퍼스 많이들 아시는데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락 구간에 배팅하는 그런 ETF를 투자하셔도 되고요. 네, 다음은 나만의 스타일 맞춤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매수 잘하는 스타일이 있으시고요. 혹은 매도 잘하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주가가 추세가 월봉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내가 과거 경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저점에 혹은 눌림목에 내가 매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 그렇지만 매도는 잘 못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매수 잘하는 스타일이세요. 또 반면에 월간 추세가 하락 추세일 때 인버스 ETF라든지 혹은 SQQQ라든지 이렇게 하락 배팅에 들어가는 이 상품들을 잘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매도 잘하는 스타일이세요. 자, 그러면은 매수 잘하는 스타일은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트레이딩 하시고요. 이때 상승 추세에서는 3배수짜리 ETF 쓰셔도 돼요. 대표적으로 TQQQ 미국 시장 하시면은 TQQQ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거 코드 번호가 122630일 겁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상승 구간일 때는.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얘네들 쓰면 안 되겠죠. 100% 손실 나겠죠. 이럴 때는 매도 잘 하시는 분은요. 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숏 ETF, SQQQ나 혹은 QID,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쓰시고 한국 시장에서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런 ETF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고버스 같은 거죠. 그걸 이용하시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잘하는 스타일, 매도 잘하는 스타일, 자, 각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아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세 흐름을 잘 타는 스타일이 계세요. 시세 흐름을 잘 탄다는 것은 내가 상승 추세일 때 매수로 대응해서 나는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쭉 롱텀으로 홀딩하고 계시다가 월봉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꺾어질 때 이때는 스위칭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뭘로 갈아타냐면요. 숏 ETF나 이 하락 상품으로 같이 스위칭을 하는 거죠. 상승 구간에서는 매수로, 하락 구간에서는 매도로, 혹은 숏 ETF로 이렇게 잘 대응하시는 분들이 시세 흐름 잘 타는 스타일이세요. 자, 그런 분들은 양쪽으로 다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혼합형은 조금 더 고수이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상승 추세 전환했을 때 그때 매수로 들어가고요. 매수로 들어가고 매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간에 조정이 있겠죠. 이때는 짧게 월간 단위 매매법으로 트레이딩하고 나오는 겁니다. 상승 추세일 때 양봉으로 뜨면은 그때는 매수로 그리고 상승 ETF나 혹은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고 음봉으로 하락할 때 조정을 줄 때는 짧게 일시적으로 숏 ETF로 대응하는 그 혼합형이 바로 1인 투자법이 바로 혼합형입니다. 약간 선수 영역이고 길게 그리고 짧게 이거를 원활하게 잘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혼합형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께서 먼저 이거부터 하시면은 약간 힘드실 수 있어요. 하락 추세 구간에서 양봉으로 뜨는 그 달이 있을 거예요. 이때 쓰는 방법이 월간 단위 매매법을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물론 이때는 하락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뭐가 메인이죠? SQQQ나 혹은 QID나 고버스 같은 하락에 배팅하는 부분이 추세에 맞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잠깐 뜰 때, 잠깐 양봉으로 뜰 때, 반대로 뜰 때, 이때 짧고 굵게 상승에 대한 ETF 혹은 종목 그런 투자를 하고 나오는 게 빠져나오는 게 이제 혼합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선수 영역이니까요. 매수 부분 그리고 매도 잘하는 스타일 이 과정을 다 거치신 다음에 그리고 시세 흐름을 잘 타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 혼합형으로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 적용 방법은요. 지수 ETF 투자로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 투자도 가능하세요. 자,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2020년도 3월달부터는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이때는 상승 추세 구간인 겁니다. 그리고 양봉이 훨씬 많죠.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훨씬 많죠. 매수로 대응하는 매수 선수들, 그때는 다 계속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매수. 그리고 눌림목 매매를 하실 때는 음봉에서 월말에 매수하시는 거 괜찮고요. 그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때는 음봉일 때마다 숏 ETF를 매매를 하시거나 혹은 인버스 상품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숏 ETF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그 기준에 따라서, 추세 기준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 이게 아주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서 내 계좌를 지키는 것, 이 추세 매매법의 기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지금은 나스닥 지수를 보셨는데요. 종목도 한번 어떤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 차트입니다. 자, 테슬라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상승 추세였죠. 그리고 양봉이 훨씬 많은 구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구간이고 매수로 그냥 홀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00% 그냥 수익을 그냥 다 수익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를 꺾였죠. 기준 이평선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음봉이 훨씬 많은 그런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현금 갖고 있는 게 제일 낫겠죠. 또는 숏 ETF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훨씬 좋겠죠. 자, 테슬라 같이 이렇게 장기 성장주는요,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중 조절을 한다는 거죠. 여기 상승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는 거고요. 이렇게 조정 구간, 즉 하락 추세, 월봉이 하락 추세로 전환했을 때 이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거예요. 이때 상승 구간에서는 100이라는 비중을 가져갔다면 이때는 50만큼 줄이는 게 좀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숏 ETF는 이 추세에 맞춰 갖고, 특히나 지금 종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갈 때는 숏 ETF 이걸로 해지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또 투자하시는 부분 중에 업종에 투자하시는 것, 특히나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시는 속스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구간은 누가 봐도 내려오고 있죠. 자, 월봉에서 그러면 하락 추세 구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음봉이 더 많고 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메인은 자, 업종이기 때문에 속스에 대한 숏 ETF를 찾으면 있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보다는 종합이 내려가기 때문에 속스도 같이 내려가죠. 그럴 때는 지수에 대한 숏 ETF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 업종에 대한 ETF를 겸할 때는요, 일단 첫 번째 비중을 줄이시고요.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는 비중을 세게 가져가고 많이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3배수짜리 속스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그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반대로 지금같이 하락 추세 구간에 있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3분의 1이라도 현금화 시키시고, 그리고 그 현금을 숏 ETF를 가지고 해지를 하시는 게 그게 유리한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요, 얘가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갈 때,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이평선이 월간 추세 이평선이 다시 상승 턴할 때, 그때는 다시 바꿔 타기 하는 거예요. 숏 ETF로 해지한 걸 다 버리시고 다시 매수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비중 줄였잖아요. 줄인 비중을 여기서 다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좋아지나요? 주식 보유 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지고 계시면서 존버하시는 것도 오케이, 좋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은 계좌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자, 이렇게 해지도 하시고 반등 줬을 때 물량 조절하시고 해지 전략을 피셨다가 시장이 안정되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다시 메인 주식으로 저가 매수 채워 넣는다면 주식 수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 전에 있던 게 100주였으면 110주가 됐든 150주가 됐든 늘어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수익률 증가에 도움이 되시고요. 혹은 나는 잘 모르겠어, 힘들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기 투자로 존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 선택이니까요. 알아두시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상승 구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는 길게 내려오죠. 원봉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격 조리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격 조리기 할 때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 잘 대응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안정되고 다시 한 번 더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진바닥 찍고 올라갈 때, 그때 이 숏 ETF는 다 없애고 다 현금도 없애버리고 다시 한 번 더 메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죠. 갈아탄다기보다는 추가 매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주식 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수개월에 거쳐서 길게 가야 될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이니까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는 양봉이 훨씬 많았죠. 이때는 당연히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으세요. 그렇지만 지금 변화가 생겼었죠. 언제부터?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기준선이 꺾어졌죠. 누가 봐도 꺾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봉이 훨씬 많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너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요,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선을 보셔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요, 손절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선가 지금 바닥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특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빠르면은 6월 중순 또는 하순 또는 7월이 되면요, 얘는 반등할 수 있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추세로 그냥 타고 내려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아니라 양봉으로 다시 올라가 준다면 이때는 반등을 위해서, 추세 반전을 위해서 한번 힘을 쓰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가서 한번 보시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손절매는 할 타이밍이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는 좀 버티기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요, 월봉 추세를 보시면 하락 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과매도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절 하지 마세요. 손절 절대 하지 마세요. 안 하시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언제 올라갈지 일봉에서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단기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 혹은 존버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지금 이번 달에 양봉을 지금 주고 있고 21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이 이렇게 돈다라면은 얘는 4파동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하락 추세가 끝났냐? 아닙니다.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다만 하락 중에 반등 구간에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반등 구간의 강도는 좀 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큰 이평선이 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등을 준 뒤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락 추세를 끝내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향후에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삼성전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지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고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추세적으로 저점 깨면서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시간 지나면서 진바닥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준비 단계에 있다고 봐집니다. SK하이닉스도요, 얘도 좋다 말았습니다. 월봉을 먼저 보시면은 원탑, 투탑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굉장히 강하게 하락 추세의 신호입니다. 자, 그렇지만 직전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면, 물론 얘도 시간은 더 필요합니다. 진바닥을 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진바닥 신호를 준다라면 그때는 얘는 지금 위에서 투탑을 주고 내려오는 게 오히려 역으로 원턴, 투턴을 주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초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진바닥을 확인한 뒤에 그게 증명이 되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월간 추세법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자, 실전 매매법은 이 정도면 다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힘들고 어렵고 대응하기 까다로운 시장일수록 공부를 하면서요, 어떻게 내 계좌를 관리하면서 지금 투자를 이어나갈지 그 고민하고 고뇌하고 사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결국은 내 투자 스토리는요,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 되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